슈퍼스카이데이 안양과 서울의 12라운드 포스트 매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현정이고요. 이번에도 현영민 해설위원,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양이 첫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두 팀 모두 결과가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안양 같은 경우도 전반전에 안정적인 수비 이후에 후반전에 선제골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냈고요. 서울도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을 오늘 경기에서 끊어내면서 좀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무승부에 그친 건 두 팀 모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양이 상남자의 팀이다, 무승부가 한 번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K리그 1에서의 첫 무승부를 FC 서울을 상대로 했단 말이죠. 이건 역시도 안양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승부 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승부로 끝났지만 사실 마테우스 선수의 골은 조금 칭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침착한 마무리, 파포스트를 노렸었죠. 네, 일단 뭐 그 전에 토마스 선수가 보내줬었던 전방으로의 스루 패스가 정말 판타스틱, 정말 기가 막힌 패스였고요. 마테우스의 첫 번째 터치에 이어서 과감하게 왼발 발등으로 때렸던 슈팅은 정말 마테우스의 클래스. 이 선수가 왜 K리그2 지난 시즌을 정말 씹어 먹었던 선수인지 확인할 수 있었죠. 좀 보시죠. 자, 그대로 원터치 반대쪽 보고 그대로 때렸었던 마테우스의 선제골이었는데, 이것은 패스를 보내줬었던 토마스의 이 패스 보세요. 네. 자, 이 선에서 전방으로 파이널 서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마테우스의 움직임, 그 동선, 그 스피드에 맞춰서 받을 수 있게 넣어줬었던 토마스의 패스가 정말 빛나는 장면이었고요. 물론 마테우스의 결정력은 오늘의 정말 최고의 그런 피니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득점은 단 세 선수만 필요했어요. 네. 김다솜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토마스에서 마테우스까지. 이 골은 예전에 독일의 전설 마테우스를 보는 것 같네요. 예. 네, 이어서 오늘 경기 득점 장면 만나보시죠. 자, 이 사실 서울이 둑스의 투입 이후에 크로스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일단 지금 이 장면도 둑스가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면서 안양의 수비, 특히 이제 못다를 비롯해서 두 명을 달고 들어가죠. 그 뒷공간에 따라 들어가고 있었던 문선민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볼헤더였고요. 문선민의 이마에 정확히 맞춘 볼이 안양의 골망을 가르는 동점골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로써 문선민 선수는 이번 시즌 들어서 FC 서울이 기록한 두 개의 헤더골을 모두 본인의 머리로 결정짓는 그런 선수의 이름을 올리게 됐죠. 네, 김기동 감독의 지략이 빛났죠. 문선민 선수가 딱 문선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크랙 역할을 해줘야 될 문선민 선수가 오늘 측면에서의 돌파도 그렇지만 결국 해결해줘야 될 선수들은 이게 교체 들어간 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링가드의 코너킥, 문선민이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골의 주인공이죠. 마테우스 선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boa noite.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테우스 선수. 네, 오늘 가장 먼저 경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Como você sentiu do jogo hoje? É um jogo muito difícil, né? Com uma grande equipe, a gente treinou bastante, né? Então a gente esperava a vitória, a gente fez um bom jogo, mas por um detalhe a gente não conseguiu a vitória.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였고요. 오늘 꼭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는데 좀 비겨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 펼쳤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 운영이 전반전에는 좀 안정적으로 수비 이후에 후반전에 좀 공격으로 나섰던 장면들이 있는데, 혹시 후반전에 유병훈 감독이 마테우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문했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Taticamente, o primeiro tempo a gente mais reunido, né? Mais ficar de trás, mas o treinador o que pediu para o segundo tempo. Sim, é uma estratégia que o treinador teve junto com a comissão. A gente conseguiu fazer bem, né? E no segundo tempo ali eu tive uma oportunidade, né? A gente sabia que era um jogo difícil de detalhes e eu fui feliz e consegui fazer o gol. Eu acho que a estratégia em si no primeiro tempo deu certo. 네. 일단 전반에는 좀 저희가 수비적으로 하면서 뒷공간을 많이 노리는 걸 했었고요. 후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꼭 찬스가 올 것이다. 항상 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서 또 골까지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 K리그 1이 라운드 로빈 1라운드나 지났고 이제 로빈 2에 진입이 됐습니다. 마테우스 선수가 지난 시즌 K리그 2에서도 맹활약을 펼친 바 있는데, 본인이 느낀 이 로빈 1을 끝낸 K리그 1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여쭤봐 주시죠. Até você já jogou bem no K2 ano passado. E eu já agora tá da primeira rodada, né? Rodada já deu certo. Aí como você sentiu do K1?
A primeira divisão aqui, Ligue 1, é muito difícil, né? Tem muita qualidade, muitos jogadores bons de seleções, né? Então, eu tô me adaptando ainda, mas eu acho que a gente está no caminho certo, eu estou no caminho certo também. E estou muito feliz por isso. 일단 K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뭐 국가대표를 비롯해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고 더 열심히 해서 잘 적응해서 꼭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고 한답니다. 네, 그리고 토마스 선수와 벌써 두 골째 합작하고 있는데 평소에 어떤 훈련을 가져갔는지 혹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어떤 훈련이 좀 선행됐는지 궁금합니다. Parece que o Thomas deu assistência para você, né? Aí como você sentiu isso com ele? A gente já tinha conversado no intervalo, né? Ele acha muito passe para mim. Eu fui muito feliz ali de fazer o gol. Já pegando o gancho, eu quero dedicar esse gol para minha esposa, né? Porque ontem foi uma noite muito difícil para nós, porque ela recebeu a notícia de que o vô dela faleceu. Então a gente não conseguiu dormir à noite e por conta disso ela está muito mal. Então eu dedico esse gol para ela e que ele descanse em paz e que a gente possa continuar trabalhando e dando alegria também para a torcida. 네, 항상 훈련할 때부터 토마스 선수와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전반전 끝나고도 패스를 많이 줄 테니 많이 움직여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고 또 그런 것에 좀 잘 맞아떨어서 골이 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안 좋은 소식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신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자기네는 또 목적이 더 뚜렷해져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서 골을 넣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혹시 그 셀레브레이션 중에 이 모션도 그 의미와 좀 그 같이 있었던 건가요? O cerimônia de essa aqui, o que significa isso? Foi para minha esposa, né? Que o nome do avô dela era Lorival. Então eu fiz o L de Lorival, porque ele acabou falecendo e fiz essa homenagem para ela. 이게 Lorival. 노리바오? 네. 아내 어머니께서 이름이 애자가 들어가시는데 또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고. 아, 네, 정말 보시면서 많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또 멋진 경기를 했는데 마테우스 선수가 이번 시즌 안양의 이 K리그 1의 첫 무대였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었던 시즌 초반에 안양에 기대했던 모습과 지금의 위치 벌써 5번의 승리를 거뒀는데 어떠한지 한번 좀 여쭤봐 주시죠. Você está jogando bem no campo. Aí já fez os cinco gols já, né? E agora, o que você acha mais do objetivo? Acho que o primeiro objetivo é se manter, né, na primeira divisão. A gente sabe disso que é uma competição muito difícil, com muitos times bons. Acho que não está bom ainda, tem muita coisa para melhorar, eu tenho que melhorar também muita coisa. Cada dia que passa eu vou melhorando, eu vou me adaptando a esse novo campeonato que é muito difícil para nós. E, enfim, estou muito feliz, a gente tem que continuar trabalhando e cada dia mais se esforçar para a gente alcançar o nosso objetivo. 일단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일단 K1에서 뛰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고요. 일단은 우리 안양이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현역 시절 때도 브라질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많이 치렀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옆에서 보니까 축구 정말 잘하게 생겼어요. 네. 정말 실제로도 잘하고요. 저는 그 말 좀 전해주고 싶어요. 예. Esse comentarista era jogador profissional. Ele já jogou com brasileiro, mas você tem cara de craque. Isso que ele quer passar para você. Obrigado. Acho que ele jogava de quê? O lateral esquerdo. Lateral esquerdo? Obrigado. 아, 내가 했는데 감사합니다. 이황재 의원을 쳐다보네. 나도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뭐 마테우스 선수 뭐 팀에서 아주 잘 적응하는 것 같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안양의 팬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안양의 이 국내 선수들 중에 마테우스를 가장 잘 챙겨주는 한국 선수는 또 누구인지. Você está apitando bem no Anhang, né? Mas o torcida acho que está curioso de quem está gostando do coreano jogadores aqui. Como assim? Quem está cuida de você bem? O jogador coreano? Jogador coreano. Acho que todos, mas que eu tenho uma proximidade legal assim é o Donjin. Aliás, tô com saudade dele, faz tempo que eu não vejo ele. Donjin. 많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동진 선수가 제일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보고 싶다고 하네요. 부상으로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아. 상태이긴 한데. 동진 선수한테 꼭 한우 얻어 먹으라고
꼭 얘기를 좀 해주세요. É. Ó, então, ó, fala pra ele que paga a churrascaria. Não, ele já pagou, né? Ah, Teve uma noite que ele pagou, mas quando ele voltar agora ele vai pagar de novo. 아, 벌써 사줬었는데 아. 돌아오면 또 사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 1,103분의 팬들이 들어왔습니다. 팬분들께도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Ó, dá uma palavra pro torcida. Hoje teve muito torcida, né? Aí dá uma palavra pra eles. Primeiramente agradecer por todo o carinho comigo e com a minha família, né? Infelizmente a gente não conseguiu o resultado que era os 3 pontos, mas a gente vai continuar lutando, batalhando para a gente trazer mais alegrias para essa torcida que é uma torcida fanática, né? Então, muito obrigado pelo apoio de hoje e pode ter certeza que garra e vontade nunca vai faltar. 일단 자기 가족들과 자신을 사랑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응원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응원을 통해서 자기가 운동장에서 살아있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3점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점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음 경기에도 해서 3점을 딸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이렇게 팬들을 북돋는 그런 제스처도 있었던 것 같아요. Esse canteiro você fez a cerimônia, né, para torcer mais. Eu gosto dessa torcida, a torcida me apoiou, ela me abraçou eu e minha família, então é uma torcida que eu vou levar pro resto da vida, né, o carinho que eles têm por mim. 네, 그렇게 했을 때 또 많은 반응을 해주고 호응을 해줘서 그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마에스트로 같았던 마테우스 선수 만나봤고요.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Obrigado por Obrigado. Obrigado. Boa noite. 오브리가도. Tchau, tchau. Tchau, tchau. Boa noite. 오brigado. Obrigado. 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테우스 선수 만나봤습니다. 정말 끝까지 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마테우스 선수에게 연호해주는 모습인데요. 정말 축구 잘하게 생겼어요. 예, 옆에서 직접 본 거는 제일 가까이서 좀 봤는데 네. 몸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 네. 이 왼발이 마법사잖아요. 예, 왼발 자유자재로 쓰는 모습들 보니까 마에스트로 그 딱 별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울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격 사실 저희가 결정력에 좀 부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조금은 수면 위로 드러났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은 또 9번 위치에 조영욱 선수를 배치를 했죠. 조영욱 선수가 그래도 전방에서 배우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날카로운 움직임을 전반전 초반에 여러 차례 가져가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의 이 수비 라인에서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을 가져갔었고 조영욱 선수가 배우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이 선에서 좀 더 깊은 지역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어냈었거든요. 물론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자 지금도 보시면 수비수를 달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까지 들어갔었던 조영욱 선수의 플레이가 있었죠. 이것은 분명 상대 수비를 본인의 맨투맨으로 달고 들어가면서 본인들의 진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자초하게 만드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움직임에 있어서 적극점을 가져갔었다라고 하는 조영욱 선수의 오늘 플레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한민 선수와 함께 이제 교차로서 정한민 선수가 끌고 나온 공간은 뒷공간은 조용욱 선수가 끌고 나오면 정한민 선수가 계속 좀 파고 들어갔던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제 기억으로는 조용 선수도 오늘 한 차례 슈팅밖에 좀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아쉽게 교체로 나갔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많은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면서 동쪽골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던 조영욱 선수가 센터백들에게 조금은 소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나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보다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노려줘야죠. 아무래도 센터백 선수들은 체격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지만 이 선수들이 가져갈 수 있는 민첩성보다는 조영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민첩성과 또 탄력 넘치는 스피드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살려줄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에 가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에게 이타적인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김기동 감독이 조영욱 선수에게 주문했을 것이고 조영욱 선수도 그런 부분을 자기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단했던 조영욱 선수의 좀 문제점보다는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서울의 동쪽골 장면도 코너킥은 링가드에서 결정은 문선민이었지만 문선민 앞쪽에서 수비 2명을 끌고 들어갔던 움직임은 둑수였거든요. 자,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서울이 좀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결정이 지어진다면 앞으로 이 득점력들은 계속해서 좀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많은 교체를 통해서 서울의 슈팅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도 상대의 볼 처리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정성원 선수가 볼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신감 있게 이제 중거리 슈팅을 때렸었는데 박스 바깥에서 워낙에 서울은 최근 들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좀 공간이 나지 않을 때는 좀 과감하게 오늘도 좀 중거리 슈팅을 좀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슈팅을 아끼지 말라는 김기동 감독의 주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네, 사실 이 위치라면 또 기억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기성용 선수가 좀 부상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 중거리 슈팅에서의 득점 확률도 더욱더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박스 안에 침투했던 득수를 겨냥한 루카스의 이 파이널 서드의 패스의 정확성이 좀 떨어졌던 것들은 이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문선민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루카스에게 연결했던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런 속공 상황에서 발이 빠른 선수와 또 동료가 합작을 이뤄섰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후반전 들어서 확실히 이제 문선민의 효과는 분명히 발휘가 됐었고 또 교체 들어갔었던 링가드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던 것은 분명하죠. 네, 확실히 이제 뭐 힘 있는 선수들이 뭐 김기동 감독이 이 카드를 아껴냈고 결국 동점골까지 만들어낸 성공했지만 역전골을 또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은 서울로서도 다음 경기를 앞두고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장면에서도 둑스 선수가 사실상 앞쪽에 두 명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뒤쪽의 공간이 문선명이 좀 자유롭게 열렸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을 끌어당긴다는 표현, 둑스가 보여줬었던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를 아주 잘 가져갔었고 그 뒤에 문선민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의 머리 쪽으로 배달되는 볼을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는 정말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것은 둑스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 뒤에 동료에게 공간이 날 수 있는 이건 사실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오늘 서울에게는 굉장히 행운이 따랐었던 그런 장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둑스 이전에 루카스 선수도 오늘 사실 2라운드 서울과 안양 경기에서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가져갔던 모습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홈에서 슈퍼발리골을 터뜨렸었던 루카스였고 오늘 경기에서도 루카스는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자신감 있게 돌파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동료를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물론 서울의 팬들은 루카스가 더 터지길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루카스도 이번 시즌을 치르면서 길게 보면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게 루카스 선수의 앞으로의 선전도 저희가 기원해 보고요. 전반 두 팀에게 가장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PK가 되냐 안 되냐. 사실 안양은 아쉬움을, 서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요. 네, 이 마테우스의 코너킥이 앞쪽에서 다 흐르고 난 뒤에 뒤쪽에 있는 에두아르도 선수와 이제 최준 선수의 경합전이었거든요. 이 코너킥에서의 최상입 주심은 원심은 PK를 선언을 했지만 VR을 거쳐서 이 원심이 정정이 됐고요. 자, 뒤쪽에서 지금 최준 선수가 에두아르 선수를 좀 끌어안았던 장면이 있는데 이 정도 몸싸움은 PK리그에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박스 안에서의 이 정도의 몸싸움은 얼마든지 경합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VR을 통해서 이제 판정이 이제 번복이 됐었는데 사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상혁 주심은 지체 없이 그대로 페널티킥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 이제 VAR 체크 결과 페널티킥이 취소가 됐고 안양 입장에서는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었죠. 네. 사실 수비 위치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내가 잡아야 되는 멘트를 끝까지 따라다니다 보니까 볼도 봐야 되고 사람도 체크해야 되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는 항상 이렇게 홀딩으로 잡아 당기기보단 이렇게 서로를 허리 쪽에 넣어서 그냥 같이 못 움직이는 게 가장 수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애매했던 장면이 네.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이왕진 잠시만요. 네, 허리 쪽에 손을 밀면서 계속해서 움직임만 제어를 하면 이 네. 손으로도 얼마든지 선수 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홀딩 쪽으로 뒤에서 좀 잡아 감안하면서 넘어지면 뭐 주심 입장에서도 그 장면만 놓고 보면 PK로 좀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위험했던 장면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이제 순위 만나보시죠.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사실 반등을 원했던 서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점 차에 1점 승점에 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양 같은 경우에 그래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네. 승점 16점으로 정확히 이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안양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서울을 상대로도 홈에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면서 물론 무승부에 그쳤지만 여전히 탑6 파이널 A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한 팀이다라는 것을 홈팬들 앞에서 증명을 했다고 보여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승점 1점을 그치긴 했지만 더 처질 수 있었던 수비 네. 그리고 위험했었던 그런 순간을 그래도 승점 1점 보태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뭐 광주, 강원, 손FC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을 좀 높이 쌓아나가는 그런 순위표가 좀 나타나고 있네요. 네, 이번 라운드까지 순위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양 팀의 다음 일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은 오늘을 시작으로 코리아컵까지 3경기 연속 홈 경기를 치르게 되죠. 이후 전북과의 원정 경기를 준비하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와 포항을 만난 뒤 강원 원정을 떠납니다. 어떤 경기 또 어떤 점이 안양에게 좀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홈에서 열리는 경기 이 두 경기는 또 안양으로서는 좀 반드시 잡아야만 힘든 원정길을 좀 떠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사실 루틴대로라면 승리였는데 무승부의 아쉬움은 홈 경기에서 좀 털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서울의 일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기 연속 험난한 원정에 나선 서울입니다. 오늘 그 첫 경기를 치렀고요. 5월 10일 선두 대전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한 번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난 서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전 그리고 이제 대전 코레일 이제 코리아컵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원정 경기인데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우리 뭐 집 나오면 힘들잖아요. 네. 집을 떠나서 지금 경기를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 서울인데 여기서 선수들의 몸 관리, 컨디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기들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또 흐름이 끊기게 되면 이것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어렵단 말이죠. 사실상 지금 FC 서울의 현재 위치도 사실상 팬들이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 서울이 그림을 그렸던 위치는 아닙니다. 이 힘든 원정 경기지만 흐름을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네,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끝까지 스카이스포츠와 함께해 주시고요.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스포츠는 5월 10일 포항과 수원FC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배성재 캐스터, 이상윤 해설조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어서 5월 18일 대구와 서울의 맞대결 이광용 캐스터와 현영민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기 전에 3시 35분부터는 저희 슈퍼스카이데이도 함께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스카이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축구팬, 축구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K리그는 스카이스포츠!